지금 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그리고 또 시가총액 다 계산을 해서 놓고 볼 텐데 합산하면 2,631조거든요.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하고 2,631조. 그러면 2,631조 해주면 15.92%야. 야, 15.92% 말이 됩니까? 어? 영업이익은 월등히 나오는데, 응? 영업이익 비중은 아까 얼마였어요? 다시 볼까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저평가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를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컨센서스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 부분이 56조 3,597억 원 나누기 222조 해주면은 23.39%, 25.39%, 25.39% 대비 시가총액 기준이 15.92%야. 영업이익 25%를 내는데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 25%를 내는데 15.92%야. 시가총액 비중이 말 같지도 않은 진짜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그 표 작업 다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 SK 하이닉스의 전일 종가, SK 하이닉스 전일 종가의 시가총액이 얼마 되죠? 7억 2,800만 주짜리 종목이고 7억 2,800만 주 곱하기 전일 종가가 10만 1,500원 해주면은 그나마 조금 올라와서 73조 8천억, 74조라고 잡죠. 약 74조. 74조 나누기 유가증권 시장 2,199조 해주면은 0.37% 비중이에요. 그나마 조금 올라온 거예요. 응? 3.37%의 시가총액 비중. 근데 이제 이쪽에 영업이익 부분 내년 컨센서스가 낮아졌다며요. 낮아졌다라고 해도 12조 6천억입니다. 12조 6,146억. 12조 6,146억 나누기 222조 해주면은 얼마?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의 5%를 차지합니다. 5.68. 5.68. 삼성전자가 맞나요? 삼성전자 다시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합산해서 34%로 기억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죠. (563,597) 좀 낮아져서 그런가? 222 주면 25.39 맞네요. 25.39 오케이. 좀 낮아져서 그렇다. 그럼 합산을 하면은 둘이 어찌됐건 영업이익 합산하면 31%예요. 31%인데 시가총액 비중은 둘이 합산해도 코딱지만큼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양시장 합산해서 시가총액이 얼마 2,199조 플러스 432조 해주면 2,631조거든요. 뭐라도 알아야 대처를 하죠. 이게 저평가인지 아닌지 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영업이익 비중은 5.68%입니다. 하이닉스가. 그런데 74조 나누기 그것도 이제 높게 잡은 거잖아요. 2,631조 해주면 무슨 영업이익은 5.68% 비중인데 시가총액은 2.81%. 어마어마한 저평가예요. 그 실적도 없는 애들이 어마어마한 강세를 띄는 거 감안했을 때 그럼 양쪽에 합쳐주면은 31%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의 31%를 내는데 시가총액 비중은 18%야. 참나 기가 차서 아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이제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 시장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한번 따져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 693조고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은 지금 현재 31.50%다. 그것도 조금 올라와서 그게 27일 종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31.50%의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의 28일 변동률, 등락률, 지금 현재 시간 기준의 이제 등락률을 보시면은 일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가 이제 보합이라 하이닉스나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띠긴 하지만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0.68%입니다. 그러면 0.68% 곱하기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0.68 곱하기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 31.50%, 31.50, 뭐 0.68도 필요 없어요. 68 곱하기 31.50, 68 곱하기 31.50 곱하기 전일 이제 유가증권 시장의 종가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그 플러스 0.68을 만약에 해주면 뭐 삼성전자 보합이라서 그런 거예요. 시장 지수 영향력은 0.21%입니다. 그죠? 0.21%. 그럼 0.21% 곱하기 전일 종가. 302549 전일 종가 302549 맞죠? 전일 종가가 302549포인트인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 곱하기 302549 해주면요 0.2%니까 대략 잠시만요 다시 0.21% 곱하기 3025.49포인트 해주면 6포인트를 전기전자 업종에 들어 올린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지금 6포인트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 범위를 조금은 그래도 하실 수 있어야 돼. 또 해보셔야 돼. 이런 계산 범위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해보셔야 되고. 결론적으로 오늘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기준 0.1% 삼성전자만 조금만 더 움직여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어찌됐건 전기전자 업종의 그 역할론이 상당히 중요한. 삼성전자도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삼성전자도 15일자 기준이 아니라 이제 오늘 날짜 기준에서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이니까 영향이 없네. 오늘 계산을 해봐야 종가에 끝날 때 하는 게 낫겠네요. 211028 기준에.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그 삼성전자를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해놔 보죠.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의 영향력, 그다음에 이제 운수장비 쪽도 이왕이면 자동차, 현대차까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조금 전에 계산해 놨을 때 얼마였어요? 그 419조에 19.05%였죠. 유가증권 시장. 419조에 19.05%였나? 얼마였죠? 419조에 19.05. 종가 기준. 그렇게 해서 419조에 19.05%, 삼성전자 10월 15일이랑 거의 종가가 똑같았네요. 그러면 전일 종가 71,100원. 그렇게 돼 있고, 27일 종가 71,100원이고요. 그리고 엔드 뭐 28일 상승률.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1% 이상 움직이면은
시장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응?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처럼 오늘 만약에라도 3%가 움직였다. 만약에 3%가 움직였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그러면 시장 지수가 얼마큼 올라오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알아야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 깨질 거야 이런 헛소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시장 깨지면 다 박살나는데. 시장 어제 조금 밀렸다고 종목군들 하락 종목이 월등히 더 많아지는데 19.05% 곱하기 3%는 시장 영향력이 어떻게 돼요? 1.9%가 돼버립니다. 잠시만. 19.05 곱하기 3 이꼴은 얼마? 0.5%, 0.57%의 영향을 줍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은 전일 종가가 얼마였어요? 302549. 302549%. 이걸 해주면은 다 곱해줘 보세요. 0.5%면 15포인트 이상 뭐 기준이 잡히겠죠. 만약에 플러스 3.00%를 들어 올렸다. 0.57%죠. 퍼센테이지로. 저 위에 계산을 해줬으니까 0.57%. 그렇게 해주면 302549포인트 곱하기 삼성전자의 영향력 0.57% 해주면 3%가 삼성전자 들어 올려졌으면 17.25포인트를 들어 올립니다. 17.25포인트를 들어 올려. 그러면 삼성전자가 71,100원 대비해서 3% 들어 올리면 얼마냐면은 72,200원이 되거든요. 그럼 얼마에? 2,100원이 오른 거죠. 응? 가상을 해놓은 거예요. 가상을. 그러면 17포인트, 17.25포인트 나누기 2,100원 들어 올렸으니까 해주면 삼성전자 100원당 0.82포인트가 움직이는 거예요. 상당한 거죠. 삼성전자 3% 올라와 버리면 시장 17포인트를 땡기는데 걔만 땡기냐고. 유가 전기전자 업종이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기전자 업종 대비해서 3분의 2 비중이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까지 땡기는 거예요? 30포인트, 25포인트 정도 땡기는 거죠. 25포인트를 여기서 땡겨주면 나머지 애들이 어떻게 돼요? 시장이 강한데 쫓아오죠. 그러면 그들이 비중이 30, 여기가 1%고 나머지가 69%인데 쫓아오는 건 비슷하게 와. 2배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된다? 합산해서 50포인트 올라옵니다. 삼성전자가 3% 움직이면 시장이 나머지 쪽까지 같이 연동이 되면 50포인트 올라와요. 근데 퍼센테이지는 전기전자 업종이 더 많이 올라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계산 방법이 녹화를 해놨으니까 녹화해놨는데 이거 내용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부지하게 나중에 혼나겠죠. 그죠? 차분하게 그 내용이 그 말이 뭔지를 다시 한번 비교해보세요. 삼성전기 지금 뭐 계속 난리 났어. 오늘 문자만 2번 나갔어요. SK 하이닉스 오늘 문자만 2번 나갔어요. LG화학 오늘 문자를 2번 못 보냈네. 4%. 한 번 못 보냈어요. 86만 원이야. 지금 보시면은 전기전자 업종에서 이제 뭐 LG전자까지 LG화학까지 기준을 잡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3% 비중의 SK 하이닉스까지 잡을 필요는 없는데 운수 장비 업종의 기준에서는 현대차 기아가 있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다만 운수 장비 쪽에 현대차하고 기아하고의 변동성을 들여다본 거는 예전에 1월 달에 기준에 어마어마한 변동률 뭐 이런 변동률 1일 변동률이 8%씩 나올 때 그럴 때에 들여다본 거지 7% 비중에서 자동차만 놓고 보면은 그다지 또 크지가 않아요. 조선까지 포함된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뭐 무슨 뭐 시가총액 10위였던 현대모비스가 장중 상한가 가는 그런 흐름이란 모를까.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까지만 보셨대. 이해되시죠? 한동안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이제 확장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하여간에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정리해드리고 전체 글로벌 시장의 시황도 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1월 11일 날 2156포인트, 이날이 삼성전자가 뭐 어마어마한 변동성, 거래대금 우리나라 역사적인 거래대금 44조 4천억이 터집니다. 작년 1월 2일 대비해서 1년 만에 거래대금이 10배 가까이 올라온 어마어마한 거죠. 그 코로나19에 자금 뿌린 그 영향이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어느 방송을 봐봐요. 그 자금 얘기 하나. 아니, 나 깜짝 놀랐다니까. 그 뭐 동료라고 해야 돼요? 다 후배들이지. 그 친구들 만났고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작년 연말에 야, 이거 뭐 시장이 뭐 정점에 달았고 이거는 뭐 거품이고, 아이 뭐 이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들. 야,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데, 에이 뭐 돈 풀려봐야 나한테 돈 준 거 얼마 안 되는데, 정신 나간 애들이 쥐한테 돈 얼마 안 줬다고 돈이 안 풀렸냐고. 허벌나게 풀렸지. 이때 보시면 1월 2일 날이 마지막 5조 미만 4조 6천억 거래대금이에요. 마지막 4조 6천억. 그러고 나서 3월 이후에 거래대금이 허벌나지죠.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작년 1월 2일 날 마지막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이었고, 그 전에는 5조 미만이 많아요. 사실은 땡겨서 보시면은 2019년 같은 경우에는 5조 미만이 좀 많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5조 원대 미만에 보시면은 5조가 요거잖아요. 5조가 많았어. 5조 미만인 날들 얼마나 많았는데, 이거 단 한 명이라도 난 방송에서 얘기하는 애 한 명도 못 봤어. 제도권이건 뭐건 단 한 명도 뭐 5조 미만이었어요 거래대금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시장이 왜 오르는지, 왜 변동성이 확대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 다원시스 위로 쏴 제끼네요. 다시 오케이, 프로그램에서 더 들어와야죠. 그렇게 해서 이 거래대금이 44조 4천억 터졌다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죠. 야, 끝내주는구나라고. 상상을 초월하는구나라고. 응? 그 변동성에 먹을 걸 못 잡아먹으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종가 기준이 3,148, 3,150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 이제 고점 어마어마하게 들어올리긴 했지만, 저때 이제 44조 4천억 터지고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전날 8조 원대 거래대금 터진 거. 8조 원대. 그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대금. 그 전에는 2018년 1월 31일 날 액면 분할 발표하고 이때가 얼마? 거래대금이 3조 3,500억. 요 기록을 깬 게 2020년 11월 23일, 11월 25일. 아, 헷갈려 이것도. 셀트리온이 24% 오른 날 11월 25일일 거예요. 23일, 25일, 23일. 이렇게 정신이 없네요. 나이를 먹었나 보다 저도. 근데 결론은 이 거래대금을 셀트리온이 이렇게 해서 창피하게. 그러고 나서 셀트리온이 이제 11월 23일 날 그 거래대금을 깨자마자 삼성전자가 1월 달에 1월 11일 날 깬 거예요. 장중 9% 올라가면서. 이게 9만 원 넘긴 기준이에요. 그리고 9만 원 종가상으로 넘긴 게 이틀인가 뿐이 없어요. 그리고 9만 원 위쪽으로 올라온 날짜도 4일인가 뿐이 없어요. 그럼 다 8만 원대 산 거야, 솔직히. 예? 그럼 뭐 주식하면서 주력주든 뭐든 누적적인 수익 나는 못 먹어봤다? 필요 없어. 어찌됐건 뭐 이곳점에 사셨다 해도 지금 숨도 못 쉴 정도의 조정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땡겨 9만 원에 사셨다 그래도 9만 원에 사셨다 그래도 20% 어마어마한 조정이긴 하지만 그동안 강세 뛴 거 감안하면.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려는 거는 8조 3,700억이라는 거래대금. 어찌됐든 그 당시 기준에 3,150포인트 찍고 나서의 유가증권 시장 1월 11일 종가 기준에서의 시가총액, 그리고 이때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38.59%, 상상을 초월하는 그 거래대금을 형성해 줬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제 15만 원 찍어주면서 시가총액이 100조를 넘긴 거고, 7억 2,800만 주짜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을 견인해 오다가 지금 미끄러지고 힘겹다고 해서 손가락질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얘네들을 포기해서 갈 수는 없어요. 왜? 영업이익 비중이, 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비중은 19.05,
영업이익이 전체 시장 영업이익의 25.39%예요. 근데 코스닥하고 유가증권 시장 합친 시가총액 2,600억 대비해서 15.92%뿐이 안 돼.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의 31%를 하는데 시가총액은 18%뿐이 안 돼. 그런 저평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것을 놓고 보면서 전기전자 업종의 변동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보자라는 거고, 삼성전자 한 종목이 미치는 영향력.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가 3%의 흐름이 나왔다면, 하이닉스 지금 뭐 4%막 5% 들어 올리는 것처럼 지금 하이닉스 5%예요. 4.95. 내일 눌린다 할지라도 이거 들어 올린 게 동학개미가 들어 올렸나? 뭐 조금만 하면 동학개미 어쩌고저쩌고. 아니 동학개미가 들어 올렸어 이거를.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3% 들어 올려지면요. 그럼 2,100원 올라오는 거거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17포인트를 들어 올려요. 그럼 삼성전자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IT 업종. IT 업종이 31.5%잖아요. 삼성전자가 19.05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17포인트 들어 올리면은 IT에서 들어 올리는 게 전체 25포인트를 들어 올리잖아.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해서 전기전자 업종이 25포인트를 들어 올리면 시장이 축제 분위기가 되겠지? 그러면 대부분 강세를 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올려질 수 있는 게 나머지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69%잖아요. 그럼 69%면 그들이 31% 비중이 17포인트, 25포인트 들어올리면 걔네들은 50포인트 들어올려야 되는데 주도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25포인트뿐이 못 들어올린단 말이에요. 비중은 69%짜리가. 그러니까 결론은 전기전자 업종이 25포인트 들어올릴 때 나머지 69% 비중 있는 애들이 25포인트. 그래서 삼성전자가 3% 들어올리면 50포인트 정도가 들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삼성전자가 3% 밀리면은 25포인트가 깨지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업종은 더 약하기 때문에, 왜 실적이 안 돼서 더 약하기 때문에 그들은 25포인트가 아니라 밀려 떨어질 때는 50포인트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가 아니라 만약에 10% 밀려버리면요, 전기전자 업종이 최소 75포인트를 밀고 내려가 버려요. 그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업종이 150포인트, 220포인트가 빠져요. 삼성전자 10% 밀리면 250포인트 이상 빠진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방송이랍시고 나와가지고 시가총액 비중이나 이런 건 전혀 고려치도 않고 지수는 따로 논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 자체를 한번 해부해서 들여다보고 싶어. 여러분들 말고 방송 전문가라는 친구들이 나와서 시가총액하고 종목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나누어서, 아니 개별주면 별개로 나눌 수 있어.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시장은 폭락한다. 그래 삼성전자 폭락할 거니까 빼래. 그럼 폭락할 거면은, 그러니까 이거죠. 폭락한다기보다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을 거래. 그럼 삼성전자 조정이 깊어지면 시장이 폭락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의 흐름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상관없어요. 지금 비중이 월등히 높거든 사실. 영업이익이 미친 영향력도 있고. 그리고 시장 빠질 겁니다. 뭐 삼성전자 빠질 겁니다. 근데 그거 팔아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못 가는 건 좋은데 왜 빠진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걔 빠지니까 걔 정리해서 딴 거 잡시다. 걔가 빠지면, 삼성전자 빠지면 전체 시장이, 그러니까 빠지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삼성전자 7만 원 깨지면은 뭐 6만 원 옵니다. 그 헛소리를 해버리면은 그럼 시장은 3, 4% 빠지거든요. 15% 밀리는 거니까. 응? 그러면 거의 3, 400포인트 이상이 빠지는 건데, 그런데 다른 종목을 사래. 시장 3, 400포인트 빠지는데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잡아낼 수 있어요? 나는 못 잡을 것 같은데? 대도 않는 소리들. 그래서 시가총액 비중별로의 영향력 부분도 무조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해서 들여다도 보시고, 그리고 한 번쯤은 또 생각을 해서 시장에서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고민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야 내 자산이 지켜지는 거지. 그냥 뭐
그냥 뭐 대충 그러고 말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조금 있다가는 오후장에는 상황 봐서 시간이 된다면 전체 시가총액 전체 글로벌 시장의 등락률 보면서 과연 국내 증시의 흐름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런 부분 놓고 볼 거고 디커플링 상태가 맞는지 이런 부분도 놓고 볼 겁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 부분 아직도 갈 자리가 많았어요. 이제 뭐 찔끔 움직인 것 같고 뭐 침튀겨가면서 얘기해봐야 기존에 고점에 잡으신 분들한테는 혼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뭐 기아라든가 기아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와 버립니다. 예? 얘가 시가총액이 10위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다가 카카오뱅크 때문에 11위로 밀리는 수모까지 겪었다가 그런 기아가 지금 9위예요. 주가는요. 기아차에서 올해 들어 손실 났다고 하지만 그거는 진짜 안 되지. 우리 전량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재편입하고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고 얘를 눈으로 봤을 때 얘를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주가보다 위에서 사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또 LG화학 마찬가지입니다. 예? 2차 전지 난 참 어이가 물적 분할이 악재라고? 60만 원 깨져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 지금까지도 막연하게 LG화학은 안 된다라는 막연하게 안 돼요 얘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주력주에서 제대로 잡아내야 오늘 같은 날 위메이도 많이 밀리는데 위메이도 한번 재편입 어제 차익 실현하는 거 재편입할까? 그 고민을 하는 거고. 야 빅켓 스튜디오 움직이는데 쇼박스하고 야 지금 덱스터 다시 수급 개선되는데 이런 흐름 보는 거예요. 나머지에서도. 지금 슈마지수 변동성 뭐 10%까지.